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에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 경선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당원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발이 계속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여론조사 상위권 후보자와 오차 범위 내에 있던 정치 신인을 컷오프해버리는 경우가 지금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하위 후보가 경선에 나서는 묘한 상황.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과연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불신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 전국 24개 선거구 그리고 광주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후보자를 민주당 공관위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남을과 광산을 모두 현역 의원과 도전자 간 1대1로 구도를 짰습니다. 동남을을 살펴보면 8명의 후보가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이병훈 현 의원 그리고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남을은 여론조사상으로 김성환 전 동구청장이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던 김성환 동구청장을 배제해버린 겁니다. 김성환 전 청장 입장에서는 완전히 정말 멘붕인 상황이죠. 공천이라는 게 여론조사만으로 100%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지역민들이 김성환 후보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은 여론조사 수치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을을 이렇게 경선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김성환을 배제한 상태에서. 더 문제는 광산을입니다. 광산을이 4명이 경합을 벌였거든요. 그런데 민영배 현 의원과 정재혁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으로 압축했습니다. 1대1로 붙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광산을이 정재혁 선임 행정관이 4위라는 거예요. 여론조사상 4위. 정말 10%대의 이 지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영배 현 의원과 정재혁 후보를 붙여버린 겁니다. 1등과 4등을 붙인 거죠. 그러면 2등과 3등, 김성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그리고 최치현 전 청와대 행정관, 이 사람들이 컷오프 돼버린 거예요. 2등과 3등이 컷오프 되는 희한한 일이 광산을에서 벌어진 겁니다. 이 정재혁 선임 행정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영배 의원과 붙이면 여론조사로 보면 3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해보나 마나다. 1등과 꼴찌를 붙인다는 건 1등을 밀어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2등, 3등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을 밀어주기 위해서 4등짜리를 딱 올려놓은 겁니다. 여론조사상 4위. 그러면 김성진 후보와 최치현 후보가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냐? 전혀 아니거든요. 어떤 문제도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등, 3등을 배제해버리고 4등을 민영배 의원과 붙여주는 거. 이건 완전히 민영배 살리기 공천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서 김성진 후보와 최치현 후보가 15일에 중앙당사를 방문을 해서 항의를 하고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심이 받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성진 예비후보나 최치현 예비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일 아닙니까? 정말 열심히 해서 지지율을 거기까지 끌어올려놨고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했는데 갑자기 여론조사 4등을 1등하고 붙였다. 야, 이게 민주당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자 김성진 후보와 최치현 후보가 곧바로 광주 시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삭발식을 거행했어요. 머리를 깎았다니까요. 이 머리를 깎는다는 건 정말 가장 큰 항의입니다. 그리고 단식에 들어갔어요. 삭발을 하고 단식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공천이 정말 부당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은 겁니다. 정말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김성진 예비후보와 최치현 예비후보를 비롯한 지지자들과 함께 삭발 투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머리를 깎고 안 깎고가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주는 아시다시피 민주주의의 심장입니다. 공정하고 바르지 못한 그 불의에 대해서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았습니다. 공천 심사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의 이 작은 투쟁의 행위가 민주당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결정의 계기가 되기를 광주 시민이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비판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 단초가 그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엎기도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공정이 사라지고 민족 절차가 무시됐습니다. 네, 이들은 민주당이 현역 의원 예비후보와 최하위 후보인 예비후보로 경선을 확정한 것은 사실상 단수 공천을 위한 꼼수 공천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피눈물 나는 장면을 왜 우리가 봐야 합니까? 민주당의 공천 잘못으로 인해서 정말 중앙에서도 잘 나가고 청와대에서도 근무했던 이런 사람들,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그래서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겠다고 한 사람들을 본선에, 경선에도 붙여주지 않고 컷오프를 내버리는 이런 상황. 왜 경선은 꼭 2명만 해야 되죠? 3명이 하면 안 되고 4명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다 붙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무조건 1대1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역 의원 붙잡기라는 게 있겠죠. 개혁신당이 무서우니까. 현역 의원을 붙잡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현역 의원은 살려두고 그리고 누군가를 붙여야 되는데 그 현역 의원을 더 살려주고 싶으면 4등을 붙이고 지금 이런 상황을 민주당이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공천이 납득할 만하다면 이런 광경이 왜 나오겠습니까? 이분들이 그냥 삭발하고 단식 투쟁하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의 목 이부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공천을 하니까 이들은 어떻게든 힘없는 자가 돼서 어떻게든 항의의 표시라도 해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민주당의, 광주에서의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러면 민주당은 왜 이렇게 민영배 의원을 밀어주는 듯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공천이라는 게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당사자는 물론이고 당원이나 일반 유권자들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공천을 해야 되는데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런 불공정하게 나온다면 이건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다. 사천을 위한 과정이다.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등과 4등을 붙이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민영배 의원과 정재혁 후보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광주가 민주당 텃밭이니까 중앙당 맘대로 막 꽂아도 되는 겁니까? 무조건 100% 당선이 보장되니까 지도부 마음대로 막 하는 겁니까? 지금 그게 민주당 지도부의 모습이 아니면 뭡니까?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민영배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압도적 1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2위인 김성진 후보와 붙여도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3위인 최치현 후보도 상당히 높아요. 3위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하고 민영배하고 붙여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민영배 현 의원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왜 4위를 붙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부터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유는 있겠죠. 민주당이 꼼수를 부는 이유는 어떻게든 민영배를 꽂아넣고 싶은데 2위 김성진 후보나 3위 최치현 후보를 민영배 후보와 붙이게 되면 김성진 후보와 최치현 후보가 단일화를 이루어버려. 그렇게 되면 대접전을 벌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민영배 의원이 질 수도 있죠.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여기까지 계산을 했을 겁니다. 김성진 후보와 최치현 후보가 단일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뭉치게 되면 시너지 효과는 나는 겁니다. 그리고 민영배 의원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자. 김성진 후보 경선 붙여놨다가는 최치현하고 붙어가지고 김성진 후보가 반드시 민영배 의원을 이길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를 넘어가 버리는 거죠. 자, 2명 다 컷오프 시켜. 그리고
되지도 않을 정재혁이 붙여. 그러면 민영배는 당선인 거죠. 이렇게 지금 공천 꼼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꼼수라는 거예요.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을 한번 한 적이 있지요. 물론 그 꼼수 탈당입니다. 그래서 법사위 문제 때문에 꼼수 탈당을 한 적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꼼수를 두면 안 됩니다. 물론 제가 민영배 의원이 꼼수를 뒀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중앙당에서 그런 꼼수를 뒀다. 민영배 의원이 요청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런 것은 모를 일이고 이런 식으로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완전히 졸로 보는 거예요. 예? 광주 분들이 반성을 해야 한다니까. 이 전에 발표한 광주 동남갑 이런 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현역인 윤영덕 의원하고 정진욱 정무특보하고 붙였어요. 자, 그러면 이거 뭐 여러분 다 하시는 이야기니까 이야기합시다. 2위라고는 하지만 노영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는 2위 같은 2위가 아니에요. 1위예요, 1위 사실. 정진욱 후보와 동률이라니까요. 거의 왜 동률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느냐. 여론조사마다 각각 달라. 어느 때는 정진욱 후보가 1위를 하고 어느 때는 어느 기관에서 하면은 노영욱 후보가 1위를 해요. 그런데 노영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컷오프 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오경원 후보도 컷오프 했어요. 자, 동남갑의 경우는 어땠냐면 정진욱 정무특보와 노영욱 장관이 상위 그룹을 형성을 했고 오경원 후보와 윤영덕 현 의원이 하위 그룹을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상으로만 보면 이건 내가 KBC 여론조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밑에 나중에 쓰면 되니 쓸게요. 거기에서 보면 정진욱 노영욱이가 거의 동률 그리고 오경원 3위 4위가 윤영덕 현역 의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노영욱 컷오프 해버리고 오경훈이 컷오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정진욱 정무특보와 윤영덕 현 의원을 붙여서 1대1 구도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뭡니까? 현역 의원 경선 붙여주기입니까? 물론 개혁신당이 생기니까 무섭겠죠. 혹시 여기에서 컷오프 해버리면 현역 의원은 바로 개혁신당으로 갈 거니까. 네? 지금 그거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꼼수 중에 꼼수가 어디 있습니까? 광주에서만은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텃밭이라면서요. 텃밭에서 이렇게 꼼수를 두면 어떡해요. 예? 겉으로 보면 경선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보면 아니라니까요.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런 말 있죠. 정치권의 정석입니다. 이 말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지금 고지고대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민주당이 완전히 지금 꼼수를 두고 있는 거라니까요. 유권자를 바보 만들고 있는 겁니다. 김성진 최치원 후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열심히 해서 2등 3등 한 죄밖에 없어.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경선을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하고 타락한 꼼수들의 난장 파티로 만들어버렸다. 예, 지금 완전히 민주당 광주 공천이 대환장 파티가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 광산을뿐만이 문제입니까? 앞으로 이런 엄청난 갈등이 또 내재돼 있습니다. 바로 서구갑, 광산갑 요 문제가 있어요. 서구갑은 어떻습니까? 지금 송갑석 현 의원이거든요. 그리고 뭐 박혜자 의원 또 뭐 조인철 광주 부시장 출신 또 김명진 전 청와대 행정관 여기 4명이 붙거든요. 근데 여기 아직 손 안 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광산갑 이용빈 현 국회의원하고 박균택 법률특보 딱 2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발표 안 해. 왜 안 할까요? 또 여기도 지금 무슨 꼼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2명이니까 경선 붙이면 돼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또 손을 보려고 하는 모양이죠? 서구을 같은 경우는 양양자 의원이 개혁신당으로 갔기 때문에 비어있어요. 그래서 전략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공천 룰 자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인을 배제하고 특정인을 꼽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앙당에서 볼 때 광주는 누구를 꽂아도 당선이 되니까 지도부 인사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누굴까를 지금 고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한테 와서 아부 잘하는 놈이 누군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사과박스 들고 온 놈은 누굴까 재고 있습니까? 이렇게 공천합니까? 이게 민주당 중앙당이 광주를 대하는 모습입니까? 이렇게 마구잡이로 해도 되는 겁니까? 나는 묻고 싶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민도가 매우 낮다고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광주 시민 스스로 자초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광주 시민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광주가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이 문제라니까요. 호남의 민심이 수도권으로 퍼져나가는 순간 민주당은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권 타도, 정권 견제, 검찰 독재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마저도 민주당이 말아먹어버리는 꼴이 된다. 이 절대절명의 시대적 과제를 민주당이 말아먹는 꼴,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치어리더, 윤석열 정권의 도우미로 나설 수도 있다. 국민의힘 이중대가 될 수도 있다. 용산의 이중대가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이. 그겁니다. 공천 잘하셔야 한다니까요. 이렇게 민주당이 호남을 주머니 속에 공깃돌로 봐서는 안 돼요. 예? 맘대로 꺼내서 막 쓰는 겁니까? 지금?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아요. 그러나 그 꽃감 막 먹어 제끼잖아요. 속 때리고 이빨 빠져. 이빨 다 썩어요. 예? 민주당 중앙당의 지도부 여러분, 광주를 졸로 보면 안 된다니까? 그냥 광주는 졸로 볼 수 있어. 그러나 광주를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어. 중앙에서 수도권에서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수도권으로 영향이 갑니다. 공천 똑바로 하셔야 돼요. 시스템 공천하는 것처럼 사기치지 마시라니까. 그러다가는 완전히 망하는 수가 있다. 광주 공천부터 똑바로 하시라. 광산 갑 왜 아무것도 안 하고 만지작거리고 있습니까? 서구 갑 왜 4명이 와서 붙고 있는 4명이 지금 나서서 있는데 거기를 왜 지금 아직 개탕을 안 치는 거죠? 서구 을 전략공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광주 어느 곳 하나 바로 헌 곳이 없잖아요. 동남 갑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 김성환이가 1등이야. 제꼈어. 광주, 광산, 을 4등짜리를 1등하고 붙여. 김성진 후보와 최치원 후보를 날려버려. 이게 뭐 하는 짓이죠, 이게? 이게 바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각 후보의 여론조사상 순위는 이 광산저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해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광주 광산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으로 제22대 총선 민주당 광산구을 후보 적합도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심의조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